햇빛이 부족했기 때문에 잎이 넓어졌고요. 어두워졌고요. 또 하나는 양다리를 걸쳤죠. 양다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밖으로 나와야 돼요. 나오려다 보니까 다른 건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물이 지금 없어요. 물을 해결을 해야 돼요. 물을. 어떻게 할까요? 양다리 걸쳤죠 지금. 그죠? 양다리를 걸쳐서 지구를 지구의 대부분 아니고요. 양다리를 걸쳐서 상당히 많은 지역을 차지했던 애들이 있어요. 아까 연꽃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부분이 습지에서 살던 애들이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끼라든가 얘네들은 그 선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습지나 물이 육지에는 별로 없어요. 넓은 땅덩어리로 나가야 돼요. 이제 넓은 땅덩어리로 나간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물이 문제가 생겼죠. 해결해야지만 살아남죠.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환경 문제가 왔을 때 변화를 해야지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 살아남읍시다. 살아남을 거예요. 물은 분명히 없어요. 육지에는. 대신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땅 속에는 존재해요. 그럼 식물의 입장에서는 그 물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물을 흡수를 해줘야지만 살겠죠. 내가 양다리를 거치지 않는 한은. 양다리 거치는 걸 포기하고 한쪽으로만 갔단 말이에요. 그죠? 한쪽으로만 갔어요. 그러면 분명히 물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 과정이 굉장히 기나긴 여정이 나타나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을 찾아서 가야 되니까 땅 속에 있는 물을 퍼 올려야 돼요. 사람이 저 깊은 속에 있는 물을 퍼 올리려면 뭘 만들어야 되죠? 우물을 파야 되죠. 우물을 파야지만 우리가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잖아요. 식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땅 속에 있는 물을 흡수를 해야 되니까 누구를 만들었을까요? 네, 물관을 아시는 거 보니까 많이 공부하셨네요. 물관을 만든 게 아니고 뿌리를 만들었어요. 뿌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물속에 있는 애들은 뭐냐? 걔들은 뿌리 아니냐? 식물학으로 얘기할 땐 걔들은 가짜 뿌리예요. 헛뿌리라고 얘기해요.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땅에다가. 네. 물속에 있는 흙에다가 이렇게 붙잡고만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가짜 뿌리, 헛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뿌리라는 거는 땅 위로 올라오면서부터 발생을 하게 돼요. 땅 위로 올라오면서 뿌리를 땅속 깊이 푹 박았고 거기서 대롱을 꽂아갖고 물을 쪽쪽쪽 빨대로 꽂아서 빨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물은 이제는 뿌리는 저 깊은 데서 물을 퍼 올린다고 쳐도 그럼 그 물이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애들한테 가야 되죠. 잎이 됐든 줄기가 됐든. 그럼 물을 올려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빨대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 빨대를 뭐라고 할까요? 네, 물관이라고 합니다. 네, 물관. 물을 올려주는 관이다라고 해서 물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물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뿌리가 만들어져요. 수분하고 무기 양분을 흡수하기 위한 기관으로 뿌리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뿌리라는 거는 존재 이유가 뭐예요?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뿌리는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물이 많이 있으면 뿌리가 잘 만들어질까요? 잘 안 만들어질까요? 제가 대답은 계속 뒤쪽에다 주고 질문을 드리네요. 실수네. 물이 많을 때는 뿌리가 굳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러나 물이 부족하다. 식물의 입장에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네. 빨리 물을 찾아서 뿌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뿌리가 더 잘 발달하게 돼요. 이게 지금 이론이죠.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서 식물을 기르실 때 매일매일 물을 정기적으로 계속 주는 거하고요. 한 3, 4일에 한 번씩 얘가 살짝 마를 정도가 됐을 때 물을 주는 거하고 누가 더 뿌리가 더 잘 발달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살짝 말랐을 때 주는 것이 뿌리 입장에서는 물이 없네? 오이 내가 일을 안 하나 보다. 뿌리를 만들고 그럼 물 주면 쭉쭉 흡수하고 그럼 위도 잘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그림이 요거예요.
물을 이렇게 많이 줬을 땐 뿌리들이 옆으로만 자라고 땅속 깊이 안 들어가요. 일을 안 해버려요. 맞아요. 굳이 내가 일할 필요 없거든요. 물 많은데 왜 일을 해요? 먹을 거 풍족한데. 요것도 마찬가지. 물을 적게 주면 뿌리들이 쫙쫙 뻗어나간다고요. 이거 사람도 똑같아요. 자녀분들이 너무 풍족하게 살면 굳이 그게 필요 없거든. 그죠? 그러나 적당히 부족하게 해줘야지 아 이게 필요하네 하면서 뭔가 자꾸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인간이 있는 모든 생물은 스트레스를 받아야지만 바뀔 수가 있어요. 물론 죽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필요한 거예요. 죽을 정도의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자, 요런 거다. 그래서 뿌리의 발달은 근본적으로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발달한다. 여기 뒤에서도 또 한 비슷한 얘기 하나 하게 될 거예요. 뿌리가 물을 흡수를 해줘야지 요 위도 자랄 수 있죠. 그죠? 그게 요즘 식물길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뒤에 가서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땅속에서 물을 쭉 빨아 올리는 게 물관이라고 했죠. 그럼 뿌리는 저 어두운 땅속에서 물을 퍼서 누구한테 줘요? 잎이 됐든 줄기가 됐든 지상부한테 올려 보내줘. 땅 위로. 그럼 땅 위는 그 물만 먹고 열심히 혼자서 광합성하면서 살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브 앤 테이크. 받았으면 줘야 되죠. 내가 물과 무기양분을 받았으면 뿌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쪽에다가 뭘 줘요? 내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을 땅으로 뿌리 쪽으로 내려 보내줘야 되죠. 그러면 이 물관하고 두 개가 섞여 있으면 안 되죠. 가다가 막 충돌 날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가 중앙분리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다가 부딪히면 섞여서 엉망이 되겠죠. 두 개를 따로 분리를 해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양분을 탄수화물 같은 유기양분이라고 그래 그런 건요. 유기양분을 내려보내는 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체관이에요. 그래서 관이 두 개가 있죠. 근데 그게 한두 개만 있겠어요?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관들이 묶여 있다 해서 관다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관다발. 관이 항상 물관과 체관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묶음으로 다녀요. 그래서 관다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다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관다발은 관다발인데 물이 중요할까요? 먹을 게 중요할까요? 물이 중요해요? 밥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조금 더 중요한 걸 따지면 물이 중요하죠. 밥이 중요하세요? 물은 사흘 못 마시면 죽어요. 밥은 일주일 굶어도 안 죽어요. 더 시급한 건 항상 물이라고요. 물. 그죠? 물 말아먹어. 네. 그래서 생명한테 꼭 필요한 건 밥도 꼭 필요하지만 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전 우주의 생명체가 살지 안 살지를 판단할 땐 그 지역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져요. 항상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항상 판단을 해요. 어쨌든 물이 중요합니다. 식물의 입장에서는 물이 더 중요해요. 물이 더 중요하면 제가 물관이 있고 체관이 있다고 했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숨겨야 되죠. 보호를 잘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럼 바깥쪽과 안쪽 어느 쪽일까요?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물관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무가 병이 들게 되면 거기다가 링거를 꽂아줘야 되죠. 그죠? 수간주사라는 걸로 와요. 줄기에다가 주사기 탁 꽂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수간주사를 어디다 놔야 될까? 분명히 물이 올라가든지 이 양분이 가는 어떤 관에다 꽂아줘야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아무 때나 이게 피부에다 꽂는다고 들어가요? 우리 주사 어디다 맞아요? 반드시 혈관에 맞잖아요. 물론 엉덩이 주사는 그냥 근육 주사지만 그죠? 근육이 좋지만 대부분 주사는 혈관에다 꽂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를 타고서 이렇게 가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혈관에 해당되는 것에 꽂아줘야지만 그걸 타고 가죠. 사람은 정맥에다 꽂죠. 동맥은 안에 중요하니까 숨겨놨죠. 동맥에다 주사기 꽂을 수 없죠. 인간은. 뻥 터져버리니까. 그죠? 그러나 식물의 경우는 대부분이 나무에 병이 들면 위쪽에 병이 들죠. 병이 들거나 비실비실 상태가 나빠지죠. 그럼 그쪽에다가 링거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관하고 체관 과연 어느 쪽에다가 주사기를 꽂아줘야지 위에 있는 애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아, 제가 이제 순서를 바꿔놨는데 맞추시네요. 물관에 꽂으셔야 돼요. 물관. 근데 그 물관은 제가 안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무에서는 이따 구조가 나올 텐데요. 나무 껍질을 벗기다 보면 하얀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껍질 벗겨보신 분들은 좀 알 텐데. 하얀색 살결 같은 유백색의 살이 나와요. 거기부터가 물관이에요.
채관은 그 밖에 있어요. 네, 껍질에 채관이 있어요. 안쪽에 하얀색이 나올 때가 바로 물관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사기를 꽂아야 된다면 반드시 그 하얀 부분까지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주사기를 꽂아줘야 된다고요. 그게 나무병원 하시는 분들 옛날에 본인들만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던 것 중에 하나예요. 수목생리를 모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알면은 굉장히 쉬운 거였죠, 사실은. 꼭 수목생리뿐만 아니라 식물생리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또 그건 보여드릴게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물관부하고 채관부예요. 물은 쭉 위로 올라가고요. 채관부는 위아래로 쫙쫙쫙 공급이 돼요. 뭐 이 그림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밑에서 물을 흡수해서 뿌리가 올려 보내주니까 뿌리한테 양분 같은 걸 주기 위해서 채관도 만들었죠. 그리고 관답을 만들었죠. 그럼 물은 퍼서 이제 위로 올리고 서로 주고받기 끝났죠. 그죠? 그럼 다 해결됐을까요? 여기서 이제 자연이 나와요. 자연이. 물 속에 있을 땐 잎이 물 속에 있으면은 잎이 물 흡수를 해도 도로 내뱉고 먹고 흡수하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잎을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내놨어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연은 갖고 있는 걸 뺏어서 균일하게, 동등하게 나누는 게 자연의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 그러나 생명은 항상 그거에 역행을 해요. 어떻게든지 내 걸로만 만드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연을 뭐 생명하고 동일하게 하는데 거꾸로예요, 사실은. 자연은 어떻게든지 뺏어서 이 사람 걸 뺏어서 이게 99가 갖고 있으시면 99에서 49를 뺏어서 한 개 갖고 있는 사람 줘서 50을 만들어버려요. 서로가 동등하게. 그러나 생명체는 내가 99 있으면 여기 하나를 뺏어서 100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게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생명이.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식물이 물을 퍼서 이렇게 잎을 올리면 자연은 지금 공기 중에 물이 없잖아요. 잎에는 물 있죠.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물을 막 뺏어가 버린다고요. 막 뺏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 뿌리는 열심히 일을 해갖고 물을 퍼 올리는데 위에서 물을 먹고 있는 잎이나 줄기가 물 쓰듯이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 속에 있는 물은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막 써대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집안은 파산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밖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 안에서 살림하시는 분이 물 쓰듯이 써대시면 그 집은 파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파산을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유 적절하죠? 어떻게 하면 파산이 안 돼요? 많이 벌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껴 써야죠. 그죠? 그거 뭔 소리냐면요. 물로 다시 할게요. 여러분 피부에 있는 수분을 안 뺏기려면 어떡하시죠? 수분 뺏기면 어떻게 되죠? 쪼글쪼글쪼글해지죠? 수분 안 뺏기려면 발라야죠. 뭔가로 덮어버리면 수분을 안 뺏기게 되겠죠. 식물이라고 그 생각 안 했을까요? 오래전부터 이미 생각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네. 수분을 지금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로 덮어 써버리면은 수분을 안 뺏기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누구냐. 잎의 입장에서 수분을 안 뺏겨야 되기 때문에 사람 얼굴에다가 랩 한번 싹 씌워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수분 안 날아가요. 여기에 막 물방울이 맺히겠죠. 그죠? 랩처럼 식물들도 잎 표면을 이런 큐티클 층이라는 걸로 덮어버려요. 큐티클 층으로. 큐티클 층이라는 걸 통해서 잎 표면을 싹 덮어줍니다. 그 큐티클 층이 덮여지게 되면 일종의 랩을 씌운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수분이 밖으로 못 날아가게 돼요. 근데 이 큐티클 층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냐? 왁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왁스로. 왁스라면 잘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 초 생각하시면 돼요. 양초. 양초 같은 걸 얇게 펴 발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큐티클 층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왁스층이 두꺼운 거하고 왁스층이 얇은 거하고 누가 더 수분을 날아가는 걸 막아줄 수 있을까요? 두꺼울수록 수분이 날아가는 걸 잘 막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초치를 잘 해갖고 하면은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반짝반짝하죠. 즉 왁스층이 많다는 얘기는 잎의 색깔이 반짝반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짝반짝할 수 있다. 이 두 개를 보시면 돼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호랑가시나무. 요거는 중부지방에 엄청나게 많은 환삼덩굴. 가시 엄청나게 많죠. 잡초.
앞으로 위해 식물로 지정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정부가 알아서 제거해 주거든요. 돈 내서. 자, 얘하고 얘를 보세요. 얘는 호랑가시는 잎이 반짝반짝해요. 얘는요. 반짝거리는 건 없죠. 그렇다고 큐티클층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왜 더 많을까? 왜 더 반짝일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반짝인다는 얘기는 큐티클층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근본적으로는 수분을 덜 뺏기려고 만들어진 거죠. 그럼 환경은 어떻겠어요? 더 많이 뺏길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죠. 환경 자체는. 그죠? 더 많이 뺏길 수 있으니까 덜 뺏기기 위해서 두껍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식물을 볼 때요. 요 중부지방에서 보는 식물하고 여러분 혹시나 남부로 가서 제주도를 놀러 가서 보는 식물이 달라요. 특히 남부지방에 가시면 식물의 잎들이 대부분이 반짝거리는 것이 훨씬 더 많아져요. 왜일까요? 그렇죠. 거기는 덥죠. 덥다란 얘기는 그만큼 빨리 수분을 뺏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짝거린다. 얘네들, 아, 원래 살던 곳이 좀 더운 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온도도 거기에 대충 맞춰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보면서 그런 거를 찾아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큐티클 쪽으로 덮었어요. 그죠? 그럼 수분 안 뺏기겠죠? 그죠?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계속 문제 발생해요. 물 하나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물 안 뺏기려고 지금 여기다 랩으로 싹 썼어요. 무슨 문제 생겨요? 햇빛은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큐티클층은 왁스층이기 때문에 얇아요. 여기서 빛 다 들어가요. 뭐 문제가 생기죠? 숨을 못 쉬어요.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고 이게 벗길 거예요? 벗기면 물 뺏기게 생겼고. 물은 뺏기기 싫고 숨은 쉬어야 되겠고. 어떡할까요? 지금 분명히 아이러니가 생겼잖아요. 물은 뺏기기 싫고 숨은 쉬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숨구멍만 하나 뽕 뚫어놓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콧구멍만 뽕 뚫어놓으면 이걸 숨 쉴 수 있잖아요. 나머지 숨은 안 뺏기고. 그죠? 그래서 식물도 나름 그런 생각 다 해놨어요, 이미. 그래서 이런 기공을 만들어놔요. 기공은 숨을 쉬기 위해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 기공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나중에 식물 생리학을 배우시다 보면요. 다른 데서 식물의 기공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봐요, 다들. 어디 있을까요? 많이 배우셨네요. 그죠? 정말일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공은 숨구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숨구멍은 구멍이 뚫리는 한은 수분은 어차피 뚝 뺏기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덮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작은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조금씩 뺏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기공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지만 그럼 식물의 입장에서 보세요. 요 위쪽에 기공을 놨을 때하고 잎의 뒷면에 기공을 놨을 때하고 어느 쪽에서 수분을 덜 뺏길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뒷면에 놓게 되면 햇빛도 덜 받으니까 온도도 낮아지고 하면서 수분을 덜 뺏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식물들은 잎의 뒷면에 기공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건 전부 다 잎의 뒷면에 기공이 있다라고 배우셨어요. 봅시다. 정말 그럴까? 얘는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주로 기공이 어디 있겠어요? 요 밑에 부분에 숨어 있겠죠. 밑에. 그죠? 얘는요. 예를 들어 이런 극락조화라든가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벼를 생각해 보세요. 벼. 잎들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서 있네요. 그죠? 서 있죠? 이런 경우 위아래에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앞면, 뒷면이 있어요? 없잖아요. 앞면, 뒷면에 구분이 안 되죠, 이 경우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뒷면에만 있다, 앞면에만 있다, 이 말이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앞면과 뒷면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얘들도 사실 앞면, 뒷면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주로 뒷면에 많은 거고요. 요렇게 잎이 완전히 이렇게 서버리는 경우에는 어차피 앞뒤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앞뒤가 거의 비슷하게 존재를 해요. 기공의 양 자체가. 근데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그럼 누가 중요하냐? 우리가 정원에 살 때 이제 이게 문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얘들. 아까 양다리 거친 애들이죠. 양다리 거친 애들. 그죠? 양다리 걸쳤어요. 봅시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거하고 줄기라는 게 땅속에 있어서 거기서 물은 그냥 쭉쭉 들어가요. 올려 보내줄 수도 있고 잎은 위로 올려 보내서 광합성을 해요.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숨. 호흡은 해야 되죠. 기공 어디 있을까요? 기공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제 뒷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련은 잎이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네요. 숨 쉬려고 올라갔는데 잎이 뒷면에 둥둥 떠 있어요. 그럼 그 얘기 뭐예요? 잎 뒷면에 기공이 주로 있다고 하면 콧구멍을 물에다 이렇게 바꿔서 숨 쉬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맞죠? 그럼 수련의 입장에서는 기공을 어디다 놔야 돼요? 뒷면이 아니라 요 윗면에 있어요. 수련의 경우는. 주로 요 위쪽에 기공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저게. 그 기공의 존재 이유 자체를 아시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기공은 뒷면에 있더라, 거기는 호흡기관이 있더라,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못 찾아내세요. 근본 원인은 숨쉬기 위한 건데, 여러분, 숨쉬기 위한 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코를 물에다 받고 있다. 이런 숨을 쉴 수가 없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잎의 윗면 쪽에 기공이 존재를 합니다. 잎의 윗면 쪽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평상시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비 올 때. 비가 올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코를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가겠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식물의 입장에서 분명히 그걸 또 해결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할래요? 평상시에 이렇게 닫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요. 그렇죠.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얘들도 이 표면에 큐티클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도 반짝반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큐티클층이 많이 덮여있는데 그 중에 기공이 짝짝짝해 붙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클층이 뭐냐? 왁스층이라고 했죠. 왁스 발라낸 다음에 물 뿌려보세요. 어떻게 돼요? 또로로로 굴러서 가버리죠. 그죠? 비가 와도 빗방울이 크기 때문에 그 빗방울들이 또로로로 굴러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기공들이 그렇게 존재를 해요. 그런데 비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게 큰 것들이에요. 근데 마치 안개처럼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개. 안개의 경우 이 빗물 그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죠. 걔들은 이렇게 표면에 묻으면 물방울이 맺히는 그 또르르르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묻어버리죠. 그죠? 그런 경우는 콧구멍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심을 때는 그 저쪽에서 얘기해. 우리나라 도감엔 없어요. 그런 말이요. 외국에 있는 수생식물 책 같은 데 보면은 수련을 심을 때는 폭포 옆에 심지 마라. 분수 옆에 심지 마라. 잔잔한 물에만 심으라고 돼 있어요. 왜? 올라가면서 요 표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숨 모셔서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원리가 바로 기공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아까 물방울이 맺혔어요. 그럼 버려야 되죠, 밖으로. 자, 그런데 얘들은 여기에서 산소를 마셔서 지금 누구한테 보내줘요? 밑에 뿌리하고 줄기, 땅, 물속에 있는 애한테 보내는 거죠. 그럼 분명히 줄기를 통해서 산소를 보내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공기들이 모여서 요 가운데 줄기가 있잖아요. 가운데 줄기 쪽으로 공기 쭉 보내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이 다른 잎보다는 약간 움푹 패이는 형태가 나타나요. 움푹 패이게. 나중에 이거 잘라보세요. 요 구멍 뚫려 있을 거예요. 구멍 뚫려 있어요. 연꽃도 마찬가지고요. 연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근이라고 드시죠? 그죠? 걔는 연근이 뿌릴까요? 아니, 줄기예요, 사실은요. 연근은 구멍이 뽀뽀뽀뽀 뚫려 있죠? 왜 뚫려 있어요? 네. 위에 있는 공기가 밑에 가서 펼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기 통로예요, 공기 통로. 공기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물이 여기에 고였어요. 물이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면 고이겠죠. 이쪽으로. 이 가운데가 약간 패여 있으니까. 그럼 물이 빠져나가야 되죠. 계속 고여 있으면은 점점 퍼지면 기공 다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얘들은요? 네. 똑똑한 애들이에요. 피자 한쪽을 이렇게 빼먹어 버렸어요. 수련 보세요. 다 이게 동그랗게 된 애들이 이제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물론 빅토리아 수련 이런 애들은 있어요. 근데 애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수련들은 똑똑해요. 쏙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차면 요리 쏙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연꽃은 얘가 이게 또 차이점이에요. 연꽃은 물 위로 잎이 약간 올라와 있어요. 가운데 물이 싹 고인다고 해도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물방울처럼 이렇게 뒤집어져 버려요. 그럼 빠져나갈 수가 있죠. 여기는 물에 붙어 있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러니까 여기 길을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저희가. 아니 그런데요. 얘는 지금 물과 같이 있잖아. 네. 그러면은 연꽃은 위에 떠 있는데 기공은 밑에는 없어요? 밑에도 있죠. 밑에도 있죠. 근데 연꽃도 어릴 때는 잎이 물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네, 네. 있어요, 애들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네. 지금 수생식물은 물 속에 있는 것들도 전부 물 속에 있는 수생식물들은 기공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네. 그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물 속에 공기가 없죠? 어떻게 살까요, 얘들은? 물 속에 있는 공기를 하는 거예요? 수초라고 하는 것들 있죠, 수초라는 것들. 물 속에 산소가 분명히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걔들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일단 물 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할 수도 있어요, 걔들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그런 콧구멍 개념이 아니고 아가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아가미처럼 이렇게 흡수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나오나요?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산소를 만들어내죠. 즉 스스로가 산소를 만드는 쪽이 돼요, 얘들은. 스스로 산소를 만들어서 그거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물속에 녹여내기도 해요, 산소를. 그래서 원래 물속에 있는 수초들은 연못을 지키는 식물, 영어로 폰드 키퍼란 말을 써요. 물의 수호자죠, 걔들이. 반드시 물속에 있는 수초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원이라든가 조경하다 보면 거의 안 써요. 안 쓰지만 건강한 연못은 원래 수초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답변 됐죠? 한 가지 더 네. 생겨버려요. 예, 말씀하세요. 이제 곧 산소를 만든다면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산화탄소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산소를 만든다 하는 것은 되는데 예. 이산화탄소가 또 있어야 산소가 만들어요. 예. 그게 이제 여러분의 이제 착각이십니다. 광합성할 때 나오는 산소는 보통 생각하시기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나오는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금? 그게 잘못 배우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광합성할 때 나오는 산소는요, 이산화탄소 나온 게 아니에요. 물에서 나온 거예요. 광합성은요, 햇빛을 받아들이면 그 햇빛이 일종의 전기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가 되면 걔가 이산화탄소를 쪼개는 게 아니에요. 물을 두들겨 패버려요. 물을 두들겨 패면 어떻게 돼요? 물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H2O예요.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걸 쪼개버려요. 붙어있는 애들 쪼개요. 전기화학적으로 쪼개버리면 수소가 톡 나오죠. 그러면 수소를 이산화탄소한테 붙여줘요. 그게 탄소하고 수소, 탄수화물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녹말 같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포도당 같은 것들이 되는 거고요. 산소는 부산물로 그냥 나온 거예요. 물을 쪼개서 나온 거예요. 이산화탄소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식물은 햇빛하고 물만 있으면 산소 만들어내요. 그냥 햇빛하고 물만 있으면. 이산화탄소하고는 관계없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이해되시죠? 예. 저희가 광합성 하면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러면요. 뿌리가 물 흡수해서 올려보내죠. 물 안 뺏기려고 큐티클 만들었죠. 숨 쉬어야 되니까 콧구멍 만들었죠. 그럼 물 문제 해결 끝났죠? 그죠? 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죠? 나 안 죽어요, 이제. 그죠? 다 안 죽어요. 이제 먹고 살만 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는? 예, 이제 부자가 돼야 되죠. 부자가. 그죠? 더 많은 부자가 돼야 되죠. 부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식물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야 되겠죠, 이제.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더 부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 시작돼요.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 위한 일종의 생존 경쟁이 시작돼요. 지금 당장은 생존이 문제였는데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부터는 경쟁 체제로 가기 시작을 해요.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주변 절대 못 봅니다. 나만 보죠. 내 문제만 해결해야 되죠.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주변을 보기 시작해요. 주변이 어떻게 하고 있지 하면서 이제 그걸 따라가거나 그 사람들 이기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생존 경쟁이 시작돼요. 뭘 향해서?
더 많은 햇빛과 더 많은 물과 더 많은 양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근데 어차피 땅 속에서 물과 양분은 이렇게 올라온다 치고 이제부터 싸워야 될 건 누구예요? 더 많은 햇빛 에너지를 가져가야 된다고요. 더 많은 햇빛 에너지를. 더 많은 햇빛 에너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주로 누가 해요? 원래 잎이 있어서 잎이 광합성을 하니까 햇빛을 더 많이 가져가려면 잎이 저 햇빛을 향해서 가면 되겠죠? 그죠?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잎이 혼자서 광합성 하겠다고 햇빛 저 위에 있으니까 잎 혼자서 길어져요. 수십 미터 올라가요. 과연 효율적일까요,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내가 직접 다 하는 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누군가 나를 올려주면 거기에서 딱 붙어갖고 광합성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누가 만들어지겠어요? 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구의 초기엔 줄기가 없어요. 식물의 초기에는. 그래서 줄기가 쭉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잎을 탁 붙여주니까 잎은 그닥 힘 안 들이고 올라가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가 만들어져요. 자, 줄기가 만들어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줄기는 일단은 햇빛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주 목적이에요. 올라가는데 저처럼 얇은 사람이 100m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이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부러지겠죠. 그죠? 부러지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부러지려면? 두꺼워져야 되죠. 그죠? 두꺼워지거나 단단해져야 돼요. 두꺼워지면서 단단해지는 형태로 되는 게 바로 이제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꺼워지거나 단단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두꺼워지는 데 들어가는 것이 부피생장이란 말을 하고요. 단단해지는 것을 리그닌이라고 물질을 얘기를 해요. 리그닌이라는 물질을 쓰게 되면 굉장히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는데 그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유만 알고 계세요. 나무가 두꺼워지는 이유는 뭐예요? 줄기가 두꺼워지는 이유는 그 높이 자라서 자기 몸무게를 지탱을 해줘야 되니까 두꺼워진다고 했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너지를 추구하되 에너지를 가져가려고 하되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래요. 자, 어떤 식물들은 줄기 봤더니 빨리 올라가야 되겠어 지금. 그래서 내 줄기를 올려 보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애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굳이 내가 줄기를 굵게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줄기를 굵게 만드는 건 마저도 에너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굵게 만들어갖고 올라가는데 엄청난 돈을 들일 필요가 있냐? 이미 저기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타고 올라가면 되겠죠. 남을 이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남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죠? 타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타고 올라가면 되는 애들이 바로 이런 덩굴성들이라고요. 얘들이 더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타고 올라가는데 내가 줄기를 막 두껍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내 몸무게는 다른 놈이 지탱을 해주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덩굴성 식물들은 그렇게 굵어지지를 않아요. 이미 다른 애들이 다 나를 지탱해 주는데 굳이. 그죠? 심한 놈들은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제 밑에 있는 걸 죽여버리죠. 네. 그런 놈들은 못된 놈들이고요. 또 그런 것만 있어요. 나는 굳이 위로 안 올라가. 너 올라가라. 아니 난 더 이상 너 못 쫓아가겠어. 어떻게 하면 돼요? 옆으로 뻗어가면 되죠. 그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뻗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기어서 옆으로 막 계속 제 그늘 있는 더 나가야지 계속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국은 한계가 있긴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생존 경쟁도 해결이 됐죠. 그죠? 물 문제 해결했죠. 서로 경쟁해서 햇빛 올라가는 쪽까지 해결했죠. 그래서 지구를 뒤덮은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얘들이에요. 고사리 종류예요. 지구를 전 지구를 습지 빼고는 다 차지해버린 애들이 바로 요놈들이에요. 옛날에. 얘들이 지구를 싹 덮었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고사리는 곰팡이 생각하시면 돼요. 곰팡이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있는 포자들이 나와서 수분이 있는 데 가면 수분 있는 데서 정자가 나와서 난자하고 결합해서 거기 싹 터서 새로운 식물이 되는 거예요. 즉 얘들은 반드시 수분이 있어야 돼요. 고사리 잘 자라는 데가 주로 이제 수분이 있는 것들이죠. 약간 습한데.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들이 지구를 덮었는데 사실상 그럼 지구에는 지금 얘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왜 없어요? 지금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거 있어요. 지금 실제로 있는 나무예요. 이건 열대지방 가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고. 열대지방 가면 얘네들이 있는데 얘들을 다른 말로 나무고사리라고 그래요. 나무고사리. 나무예요, 쟤들은. 나무처럼 돼 있어요.
얘들이 지구를 덮었지만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거의 대부분이 사라졌어요. 왜요? 분명히 어떤 환경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환경 변화할 때 햇빛, 물,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무기양분 하나를 우리가 지금 빼놓고 있었던 게 있어요. 지구가 처음엔 굉장히 따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따뜻했었어요. 따뜻했었어요. 그런데 지구에 어느 순간 추위가 와요. 빙하기라는 게 오죠. 굉장히 춥고 건조한 시기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겨울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추운 시기가 와요. 추운 시기가 오면 온도도 낮아지지만 물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동시에 건조가 같이 와요. 그죠? 그럼 식물의 입장에선 살아남느냐 죽느냐가 또 이제 다시 이제 변화를 할 시기가 왔어요. 어떻게 살아남으실 거예요? 이렇게 넓은 잎을 갖고 있으면은 추위가 왔을 때 내 열을 다 뺏겨버리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잎이 있는 한은 뺏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추우면 어떻게 되죠? 움츠러들어요. 자연적으로. 왜 움츠러들어요? 어떻게든지 내 몸에 열을 안 뺏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잎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잎이 좁아지고 가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빙하기가 오면서 건조의 강한 형태로 식물이 바뀌게 돼요. 건조의 강한 형태로. 그게 침엽수들이에요. 뾰족뾰족한 식물들은 그래서 건조에 상당히 강해요. 건조의 강한 형태로 본인들을 발달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침엽수들. 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요. 아까 포자, 곰팡이가 고사리 같은 경우 수분이 많아야지만 번식이 가능하다고 했죠. 지금 건조하단 말이에요. 건조하면 포자가 번식을 하고 싶어도 번식이 잘 안 되겠죠. 그 식물의 입장에서는 번식도 신경을 써야 돼. 지금 상황에서는 번식을 신경 써야 되는데 포자 갖고는 지금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겠죠. 새로운 누군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누굴 만들었을까요? 포자 말고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씨? 씨도 비슷하고요. 사실은 뭐 정확하게는 씨보다는 꽃가루를 만들어요. 꽃가루를 만들어요. 포자의 경우는 가서 저기 물이 있는데 가야지만 거기서 싹이 터서 정자가 이렇게 햄져서 가거든요. 꽃가루를 하고 이제 보통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꽃가루를 만들면 이 꽃가루는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서 이건 태우기 전에는 죽지 않아요. 물론 수명이 다 되면 죽겠죠. 태워버리기 전에는 안 죽어요. 보통 우리가 염산, 황산 이런 데 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버리겠죠. 막 시커멓게 타고 난리가 나겠죠. 황산에다가 꽃가루 넣어도 전혀 반응 안 해요. 굉장히 강한 놈이 그 꽃가루를 덮고 있는 그 표면이 굉장히 특이해서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건조에도 뭐 살 수 있고 대신에 그 꽃가루가 어디로 가면 돼요? 꽃에 바로 가버리는 거죠. 꽃에 바로 가기 때문에 굳이 물이 없어도 꽃에 가서 바로 거기서 수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된다고요. 혁신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건조에 강한 형태로 꽃가루를 만들어 줍니다, 애들이. 자, 꽃가루를 만들었는데 꽃가루가 어디로 꽃가루 분명히 저기 숲곳에서 꽃가루가 만들어지면 암꽃에 보내줘야 되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저희가 진화할 때는 항상 우연이 겹쳐요. 우연이 이때 당시엔 동물이 없어요. 동물들이 없어요. 동물이 없기 때문에 꽃가루를 날려줄 누군가가 없어요. 지금. 그럼 누구를 이용할까? 네, 어쩔 수 없이 바람을 이용을 해야 돼요. 바람을. 활용할 뭐가 없거든요. 지금 바람밖에 없어요. 주변에 꽃가루를 이렇게 날려갈 수 있는 게 바람밖에 없어요. 바람밖에 없으니까 바람이라는 건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죠. 언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기 때문에 꽃가루 입장에서는 적게 만들어 놓을까요? 많이 만들어 놓을까요? 많이 만들어 놓고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죠? 바람이 이리 가면 저리도 가야 되고 내 동료가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암꽃이. 이리저리 마음대로 불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많은 양의 꽃가루를 만들어 놔야만 돼요. 또 암꽃의 입장에서도 보세요. 언제 바람이 불지 모르죠. 그럼 빨리 꽃가루가 오면
나와서 딱 맞이하고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다가 바람 부네 하면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 어떻게 해요? 항상 대문 밖에 나와서 꼭 바람아 불어라 하고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암수를 항상 밖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나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꽃가루를 바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씨가 암술에 해당하는 그 밑씨라고 보통 얘기해요. 밑씨를 밖에다 이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밖에 나와 있다 해서 거시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시식물. 근데 그게 거시식물이지만 씨가 일단 밖에 나와 있다는 거는 이 신랑 신부가 다 밖에 나와 있는 셈이잖아요. 특히 신부가 밖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숨겨버려요. 예. 그게 이제 속시식물의 형태가 돼요. 속시식물의 형태가 되는데, 보세요. 어쨌든, 꽃가루를 굉장히 많이 만든다. 꽃가루도 에너지를 쓰는 거죠.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죠. 그 꽃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그만큼 내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럼 식물의 입장에서는 꽃가루를 가능한 한 적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데 보내는 누군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뒤에 나오는 곤충이에요. 참 우연히도 그때쯤 곤충이 또 확 지구에 드러나요. 우연히 많아요. 진화에는. 자, 꽃가루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스웨덴 1년에 꽃가루의 무게만 재보면 7만 5천 톤이에요. 킬로그램도 아니고.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꽃가루 자체가 7만 5천 톤, 저거 7만 5천 톤이면 엄청난 양이죠. 근데 스웨덴은 침엽수가 많거든요, 저쪽은. 그래서 이런 침엽수가 발달하게 된 거고요. 우리나라도 많죠, 사실은. 봄 되면 송화가루 엄청나게 나오죠. 쟤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쟤들은 바람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람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 추위에 살아남기 위해서 얘들은 잎을 지금 뾰족한 형태로 했고 꽃가루 형태로 지금 만들었죠. 지금 이게 살아남은 거예요, 이제 추위에서. 그 다음 날씨가 다시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요. 빙하기 이후에. 따뜻한 시기에, 지금 같은 시기에 왔어요. 자, 따뜻했기 때문에 지금 추위에 살아남은 애들은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이제? 뭘 할까요? 이제 살아남았어. 생존을 했어요. 아까 생존하면 뭐 한댔죠? 생존 이후에는 경쟁이 시작해야죠. 또다시. 내가 살아남는 문제 지금 해결했단 말이에요. 해결했는 상태에서 또 따뜻해졌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경쟁을 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이 뾰족한 상태로 있을 때 하고 더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해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처음에 잎을 넓혀버리면 더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뾰족한 잎보다는 내가 잎이 넓어졌을 때 더 많은 햇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식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는 잎이 넓은 쪽으로 바뀌겠죠. 그죠? 일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고 일부는 남아있을 거예요. 아까 항상 그렇죠. 남아있는 애들 있고 변하는 애들 있고 변하는 애들은 이렇게 잎이 넓은 쪽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지구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력수예요. 넓은 잎을 갖고 있는 화력수인데 자, 아까 꽃가루 갖고 생각해 봅시다. 꽃가루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갔죠. 그죠? 그럼 그 꽃가루의 에너지를 줄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바람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변덕쟁이였으니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조금 똑똑한 애들을 쓰면은 굳이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도 되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보통 우리가 하는 곤충들을 활용하기 시작을 해요. 곤충을 활용하려면 곤충은 정확하게 찾아서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곤충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꽃이라는 기관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 설명하기도 해요. 꽃이라는 게 우연히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곤충들이 그거를 이용하기 이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어요. 이게 뒤죽박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데 그냥 가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곤충을 활용해서 꽃이 만들어져요. 꽃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만 꽃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옆에 애들도 똑같아요. 거의 생각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 생각하셔도요, 전 세계 누군가 그 생각 똑같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혁신적인 거야 해갖고 막 특허 검색을 해보세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정말 없으면 그 천재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이에요. 예.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똑같이 꽃을 만들어요. 자, 곤충이 와서 내 것 꽃가루를 발전해 줘야 되는데 내 것뿐만 아니라 저기서도 해야. 막 다른 꽃들 막 뭉쳐갖고 아무 데나 갖다 줘요. 그러면 내 꽃이 제대로 꽃가루가 나한테 간다는 내 가족이라고 했는데 내 짝한테 간다는 보장이 없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나한테만 오게끔 얘들을 유인을 해야 된다고요. 일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뻐야 될까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했잖아요. 줘야죠. 줘야 돼요. 뭘 줄까요? 꿀을 줘야 되겠죠. 먹을 걸 줘야 되겠죠. 걔들도 일하는 게 다 결국은 먹고 에너지를 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꿀을 주거나 꽃가루를 주게 된다고요. 대신 바람으로 보낼 때보다 훨씬 더 적은 양으로 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꿀을 줘야 돼요. 처음에는 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꿀 있고 쟤도 꿀 있어요. 옆에 있는 꽃도 다른 꽃도. 이제는 나한테 더 많이 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꿀이 많다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되죠. 나는 쟤보다 더 꿀이 많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 나한테 와서 얘가 일을 하고 갈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더 많이 준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공고를 내면 되죠. 월급 얼마 이렇게 하면 되죠. 식물은 월급 못 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꿀이 더 많은 것을 어필할 수 있게끔 좀 더 색깔을 화려하게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럼 눈에 확 띄면 꿀 많은가 보다 하고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꽃의 색깔들이 발달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또는요. 이제 점점 머리 쓰기 시작할 거예요. 식물들이요. 처음에 꿀 많이 줘요. 그러다가 꿀이 많은 것만 어필하면 얘가 일단 왔다 가게 돼요. 그죠? 그죠? 똑같이 월급 많이 줄 것처럼 얘기만 해도 일단 사람 왔다 가겠죠. 그럼 일은 하고 가는 거잖아요. 한 번은. 그죠? 점점 그렇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꿀이 많이 주다가 꿀도 이제 조금씩 주고 싶어요. 이제 조금씩 주고 싶어. 그래서 꽃을 일단 화려하게 만들어서 많이 방문하게 해요. 또 하나의 방법은 향기를 많이 만들어내요. 향기를 만들면 향기는 꿀보다는 에너지가 덜 들거든. 향기는 에너지가 덜 들어요. 그러니까 향기를 만드는 대신 어떻게 할까? 꿀은요. 줄여버려요. 꿀의 양은 줄여가요. 이게 상관관계예요. 어차피 같은 에너지를 갖고 이렇게 나눠 써야 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높아지면 한 가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점점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최후가 되면 어떤 것까지 갈까요? 이제 점점 아무것도 안 주면서 일만 시키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사기를 쳐요. 네. 그러니까 식물계에서든 생물계에서든 에너지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는 원래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계에 사기꾼들 있죠? 원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그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거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기꾼들 다 없앤다고 해서 나중에 또 안 나타나냐?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그건 생물의 원리예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물이 쓰는 사기꾼이 고도로 발달된 사기꾼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실은 인간계에서 조금 진화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기꾼이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식물은요, 이런 꽃도 뭐 다 주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식물 중에 우리나라는 없어요. 없는데 벌란초라는 애도 있어요. 벌. 사기꾼 중에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벌란초 이름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벌처럼 생겼어요. 암펄의 모습을 똑같이 빼닮았어요. 네. 암펄의 모습을 똑같이 빼닮았어요. 꿀도 안 줘요.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암펄이 교미이기 때문에 번식기쯤 되면은 곤충들은 페로몬이라는 걸 품어요. 우리가 맡을 수 없는 향이에요. 굉장히 미약한 향인데 페로몬을 품어요. 애들이 뿜어내요. 수펄들이 어떻게 할까요? 미친 듯이 교미하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러나 거긴 꿀도 없어. 단지 성을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그 동물의 성욕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미하겠다고 열심히 달려들다 보면 거기가 꽃가루가 묻어. 근데 아니네? 어떻게 할까요? 옆으로 옮겨갔는데 또 어디서 자꾸 또 유혹을 하나에 또 가요. 교미 열심히 하다 보니 꽃가루가 거기 또 묻어요. 근데 뭐예요? 혼자서 열심히 돌아다니기만 했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어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게 사기를 쳐요. 그게 지금 진화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식물이라고 또 그거 바볼까요? 그냥 곤충도 바보는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그걸 또 활용을 할 애들이 또 누군가 나올 거예요. 거꾸로. 예,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